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카페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제 마음에도 비가 오네요. 뭔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띄워봤는데 저랑은 안 어울리네요. 제가 나이 먹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사실 나이 먹고 수학 공부하는 게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재밌게 했고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다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 나이가 곧 70을 넘으시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들어도 도움이 되겠다, 흥미롭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수능을 보던 시절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이 2010년 후반이죠. 약 2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수학만 놓고 보면 쉬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시험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다 분석하고 풀 테니까.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15년이나 지났으니 수학 문제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대학생 과정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개뿔 범위는 조금 줄었고요. 문제 수준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론은 쉬워졌어요. 서술형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내신 이야기고 수능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너무 어려웠던 문제라고 소개하는 문제들 보면 제가 어렵다고 풀었던 90년대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좀 더 찾아보기로 하고 영상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기부 관리. 학생들 생활기록부 쓰잖아요. 그거를 학생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보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 글 몇 줄 적은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입상했던 내역, 읽었던 책, 생각 등등등등을 여러 형태로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할 때 그걸 제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몇 장을 썼는지 몇 장을 만들었는지 가지고 경쟁하는 영상을 여러 편 봤습니다. 자, 생기부가 어떻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시절에 수능만 가지고 경쟁하던 걸 이제는 수능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걸 추가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공부만 봤으니까 내 머리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딸려있는 친구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부모님 시간인데 부모님 시간이 어디서 나겠어요? 부모님 돈이 있어야 부모님이 시간이 나죠. 결국 돈이 없는 집은 그 뒤에 걸 맞출 수가 없어서 과거보다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진 현실.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도 학점 잘 따야 좋은 회사 간다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도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동안 공부를 한 거라고는 수능이잖아요. 그쵸? 내신 수능.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대학교로 가면 교수님들이 뭔가 알아서 공부하라는 식으로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알아서 공부가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알아서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서 공부한 자기만의 생각을 저르면 학점이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랑 똑같이 공부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강사님들이 있고 여기는 강사님이 없고 교수님만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을 강사님 수업 듣듯이 듣더라고요. 제가 본 충격적인 EBS 영상 하나 말씀드리면 무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과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을 비교해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을 좀 더 널리 전파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분석 결과가 아주 놀랍게 나왔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교수님의 목소리를 수업을 싹 다 녹음하고 싹 다 타이핑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외워서 심지어 농담, 포인트, 강조하시는 부분까지 정확히 캐치해놨다가 그대로 반복해서 숙달한 다음에 시험 칠 때 쓴답니다. 저희가 주입식 교육이다. 자기주도형 학습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교육이 옳은지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자기주도형 학습은 개똥이고 주입식 교육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재화된 거죠. 스스로에게 주입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로 가는 거죠. 과연 한국의 미래는 인재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유튜브나 찍고 있는 제가 인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다시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쭉 연달아 들어온 한국의 교육의 현실은 참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강사가 되어야 될까? 나는 수학이라는 정보를 수학이라는 학문도 아니죠. 수학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과연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탑 클래스 강사님들의 영상도 몇 개 돌려봤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인기가 많다고 알려진 분들의 강의는 대부분 제 눈에는 강의 쇼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원론에 입각해서 뭔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느낌보다는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졸라 잘 풀려. 와, 멋있게 탁탁탁 감탄사 나오는 그런 풀이법을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쇼맨십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될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학이 더 쉬워졌다고 했는데 학생들 중에 수학이 쉽다고 말한 친구는 여전히 없고 더 늘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 저 강의 쇼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7월부터는 강사 생활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사까지 하면 강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라는 직업은 늦게 시작하지만 사회생활 경험과 세계를 여행했던 경험을 살려서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그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풀어내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